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한범덕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었고요. 예. 그때 이제 낙선을 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 오신 적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좀 시간이 한 1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뭐 선거 이후 이제 마음 좀 달래는 여행도 좀 다녀오고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 작년에 좋은 책도 또 만나서 그 이스라엘 학자가 쓰는 사피엔스라고 하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역사 공부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뿐 아니라 미래 과학까지 아주 통찰하는 그 예리한 학자, 그게 제가 충격을 받고 연관된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충북대학교 대학원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갈등 관리라는 건데 공직을 희망하는 분들이나 이제 지금 공직자들도 더 공부하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는 거 돌이켜보면 이게 전부 갈등 관리, 그 조정하는 거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경험과 더불어 이론적인 걸 연구하고 이제 책도 보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특히 이제 당의 지역위원장이니까 지역위원장으로서의 또 역할에 충실해야 되니까 또 마침 지금 대선 전국이 들어서고 또 계산군수가 지금 보궐선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뭐 쫓아가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바쁘네요. 예, 오늘은 저희 한범덕 위원장님과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나눠보고자 해서 저희가 먼저 나의 인생컷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사진을 받았는데 요 사진을 주셨어요. 지금 이게 93년도 사진이면 20여 년 전이고 이때는 좀 세월이 보여요. 네. 상당히 젊어 보이십니다. 네. 어떤 사진이에요? 이게 뒤에 차는 본인 차세요? 예. 제가 그때 차를, 이제 중고차를 하나 후배한테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끌고 다니는데 그때가 대전 이제 광역시 그때 환경녹지국장으로 제가 이제 근무를 할 때 때늦게 늦둥이를 하나 봤어요. 마흔이 넘어서. 네. 그래서 그 막내딸하고 큰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애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전에 있을 때는 전부 그 어린 시절이라 제가 아마 저기가 대청댐 근처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이제 애들 데리고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그게 좀 억울한 게 네. 지금이야 셋 나면은 뭐 상당히 애국자라고 예, 그러는데 맞아요. 그때는 가족 계획이 또 20년 전에 엄격해가지고 네. 셋째 아이 나면은 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뭐 소득공제도 안 해주고 네. 뭐 의료보험도 말이야 혜택을 잘 안 주고 그런 가운데도 제가 애를 워낙 좋아하니까 저는 우리 애들 엄마한테 우리 5은 갖자 뭐 네. 농구팀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농구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네. 셋밖에는 못 낳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으신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네.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총선 때는 좀 아픔이 있었죠. 그렇죠. 조금 요 오해를 좀 받았어요. 따님이 늦둥인데 네. 이거 갖고 이제 그 어디서 음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따님이 뭐 혼외자다 이런 아주 악성 루머로 좀 고생 좀 하셨죠. 고생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네. 그 악성 루머가 생각나서 참 가슴이 아프셨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래도 걔가 잘 자라서 네. 지금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영어 전공이에요. 영문학을 하는데 아주 뭐 걔하고 사는 재미도 있어요. 그 뭐 용돈 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네. 뭐 또 그렇게 잘 건실하게 사는 걸 보면 공부를 하고 제 인생 꾸려가는 걸 보면 애들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이제 애 키우기 네. 힘들다고 그러는데 정말 애국자 되는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제일 네. 꼴찌하네요. 말하자면 큰일 났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큰일 나서 저도 시장으로서 이렇게 느끼지만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이 국제 경쟁력을 좀 갖추려면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이걸 좀 강조도 하고 싶어요. 네. 잘했다 싶습니다. 아, 그래요? 요 공주님이 그러면 본인이 거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친자 확인 소송 막 이렇게 들어간 거 알긴 아나요? 어땠나요? 잘 모르죠. 아, 얘기를 그래요? 안 하고 단지 엄마하고 딸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조사다. 저도 영화에서나 본 DNA 검사를 그쵸, 했으니까 뭐 그래서 이 아이는 다행히 그때 서울에 있어가지고 청주에서 벌어지는 그런 뭐 참 무지막지한 거는 제대로 안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저도 우려를 했는데 상처 받지는 않고 학교를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요새 뭐 과제가 많아서 아주 죽겠다고 울성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악성 루머 유포자들은 다 사법적인 판단을 다 받았잖아요. 예, 물론 그 형사처벌 다 받고 지금 민사 소송도 제가 뭐 꼭 저기가 아니라 이건 꼭 응징을 해야 되겠다. 현직 시장이었던 사람한테도 이런 음해를 하고 그 음해가 굉장히 괴롭히는 이런 사안은 청주 시민의 앞으로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런 공작적인 이런 행태는 저로서 끝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형사소송에 이어서 민사소송까지 해서 현재 뭐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뭐 당연히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뭐 그것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나의 인생컷 보면서 우리 한범덕 위원장님의 그 20여 년 전의 얘기도 한번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대선이 진짜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고, 이 대선 경선 선거인단이 214만 명이 됐어요. 완전 흥행에 성공한 거죠. 저도 뭐 그렇게까지 많으리라 사실 이 10,000명, 20,000명이 엄청납니다. 우리 제일 큰 실내체육관이 15,000명 들어가는데 15,000명 들어갈 때 현장에 보면 정신이 없는데 200만이 넘게 더군다나 이제 모바일 ARS 투표로 이제 선거인단이 꾸려지니까 대단한 모집이죠. 이번에 보니까 이번 대선 가도 이 경선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미국식의 그 흥행적인 요소가 이게 있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제 형식 네, 선거가 네. 페스티벌 때는 서로 즐겁게 그리고 조금 과열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걸 인식하고 정책으로 또 직접적으로 SNS가 많이 되니까 직접 유권자하고 일대일 소통이 가능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이번 순회경선 충청권 대전에서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이야 이제는 그 미국식의 왜 후보 지명대를 그 사람들 하잖아요. 전당대.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축제 속에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고 그걸 국민들이 선택하는 이제 대통령 선거 그러면 축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살벌한 것만이 선거는 아닌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대선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 여러 정당들이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라면 대단한 건데 큰 성과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의 그 코커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선 코커스, 후보 예. 이제 지명하는 그런 거 아주 축제처럼 정말 그 화려하게 즐겁게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그 선거 문화에서는 외형은 커졌는데 내용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건 뭐 옳은 말씀이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정말 아주 특별한 사실이 바람직한 선거는 아니잖아요. 국정 그쵸, 파탄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탄핵이라는 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대선 일정이 이제 잡혔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책적인 토론이 사실 심도 있게 안 가고 대충 큰 그림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이번 기회에 지역적인 어떤 약속을 좀 받아내야 되는데 그쵸, 예. 대선 후보들도 이거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하고 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약속을 받아내는 기회를 우선 충청권 한꺼번에 우리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4개 권역이 뭐 같이 경선을 치르니까 한 군데 뭐 지역에 대한 이야기하긴 시간적인 게 부족했고 또 대선 후보들 자체도 그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 경선 참여율을 높이고 이번에 이제 저희는 뭐 그게 성공을 하고 국민의당은 뭐 제한 없이 이제 했는데 저희 당도 예전에는 그 여론조사 뭐 또 당원은 또 가중치를 더 두고 그랬는데 이번엔 무조건 등가 예. ARS나 네. 뭐 현장 투표나 똑같죠. 투표나 1인 1표의 등가를 놓으니까 상당히 그건 진일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흥행에는 성공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본선이 남았습니다. 이 장미 대선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큰 이슈라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 지금 어찌됐든 지금 상식과 몰상식 우리 이제 네.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인 나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 그걸 소위 우리 후보는 적폐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적폐를 깨끗이 우리가 쓸어내자. 그러고 제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안고 가자. 그래서 아마 상식적인 그리고 법치주의가 사는 나라로 가자는 게 첫 번째 이슈로 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 역시 일자리 가지고 뭐 우리 당의 경선 후보 과정에서도 뭐 저희 후보자 간의 치열한 공방은 경제 살리는데 그 중에서도 서민 경제, 그 중에서도 일자리. 청년 실업이 뭐 지금 뭐 그렇죠. 사상 최고 9.8%, 체감 실업은 뭐 34%가 넘는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4명이 직장을 못 가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은 제일 첫 번째 이제 경제 살리 일자리를 하겠다. 요게 아마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뭐래도 사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보 문제. 이거는 우리 당이 오해를 좀 많이 받고 있지만 이 분야만은 뭐 어떤 확실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안보에는 공통된 인식, 북의 핵을 어찌됐든 제거하고 중국과 미국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가져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이 지금 현안이 되고 제기되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자. 이 기조.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한범덕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충북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네. KTX 네. 세종역 신설. 그만큼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그 당시 부지사로 계셨어요. 뭐 저도 그때 출입기자였지만 그때 오송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충북 전체가 뭐 언론, 방송, 뭐 도청, 시청, 뭐 시민단체까지 일치 단결해서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만들었어요. 고속철도에.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KTX 세종역이 생긴다고 하니 충북 입장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같은 이런 후보들은 일체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오송 분기역에 그때 혼신의 힘을 쏟고 네. 이걸 유치했은 그 캐고 그때 논리가요.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오송역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불거진 것은 그 공무원들이 서울서 내려온 공무원들이 오송역에 내려서 자기들 세종시로 가는데 교통요금이 굉장히 부담이 됐다. 이래서 세종역을 하나 해달라 하는 지역이 이제 여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뭐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대통령 후보가 이걸 공약을 내걸기에는 뭐 지역적인 지역 간의 이제 갈등이 되니까 그걸 못 걸었는데 아마 납득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문 대표께도 저번에 왔을 때 이 문제에 가서 우리 충북 쪽에서 저도 이건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 대표 생각은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좀 마련해야겠다. 그러니까 세종시와 충북이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이시정 지사께서는 택시 요금 문제 청주시장하고 협의해서 그걸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궁극적으로 저는 대전에 근무할 때부터 느꼈지만 세종시, 충북, 충남, 대전과 더불은 경전철망을 하나 그걸 하면은 이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몇백억 들어가는 세종역은 국가의 손실이죠. 한범덕 시장님 하면 문화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시장 재직 시절 가장 공들였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통합이 제일 생각이 나는데 문화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저는 문화공보부에 근무를 했고 또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느끼는 건 365일 전시와 공연이 끊이지 않는 도시. 그래서 시립예술단 운영, 그다음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또 인프라. 그래서 제가 청주미술관을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현대미술관의 그 연체유창 유치하는 거, 또 공연장도 옛날 시민회관을 네. 개조해서 적지 않은 돈 들어갔습니다. 그래 아트홀이라고 해서 소위 음악하는 분들, 공연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도 욕심 있으면 그런 쪽에 공연 인프라 이런 걸 구축을 하면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여기에 활발하게 그 자기들 창작 활동 또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양적인 이 성장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적으로 아주 높은 도시, 그런 문화도시 청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주시장은 결코 재선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민선 들어와서 결국 우리 이 원장님도 4년 임기가 마치고 이제 끝났는데 솔직히 4년이라는 세월이 좀 길다면 길지만 실제로 되게 짧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으로서 야 정말 아쉽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청주가 천년고도인데 천년고도의 냄새가 전주는 있다는데 우리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아쉬워서 지금 중앙공원을 한 3배 넓혀서 사적공원화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또 문화재 업무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천년고도의 이미지를 놓고 무심천 서쪽은 또 개발적인 성장도시 이런 걸 만드는 구상이 지속됐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내년에 청주 통합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도 돌고 있던데 향후 뭐 정치적 활동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5월 9일 대선에 네. 우리 당이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파탄된 국정 이것을 빨리 수습하고 더 발전된 나라로 가는데 뭐 당의 당원으로서 우리 당이 집권하고 또 그렇게 되는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제일 급선무겠죠. 이게 이제 차후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또 총선은 뭐 3년 뒤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 총선에 또 실패를 했고 또 당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지방선거를 예단해서 얘기를 하긴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대선 결과 우선 총력을 기울이고 또 청주 발전, 충북 발전을 위한 길인 그럼 뭐 제가 온몸을 쏟아야 되겠죠. 작년 이제 4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도 시장님이 그냥 여지만 남겨놓는데 지역에서 관심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왜냐? 전직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고 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됐던 거 아시죠? 그때 이제 통합 청주시장 뭐 출마할 의향이 있다 뭐 여기까지 뭐 확대가 됐는데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놓고 뭐 쓰는 기사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저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당의 우선 당원으로서 지역위원장으로서 대선이라는 큰 게 있고 그걸 우선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그 길이 어떤 건가. 근데 뭐 계속 1%, 2%로 쳐도 그게 뭐 40, 50%로 진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깝잖아요. 네, 글쎄, 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려고 나왔다 이런 생각, 또 이 선거 저 선거 가리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맡은 바 임무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특히 지금 뭐 국정 혼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속히 이루어지는 대선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도 우리 시민 여러분도 상당히 마음에 자괴심 또 혼란이 있을 텐데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저는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더 나은 나라로 갈 수 있다. 촛불 민심으로 보여준 전 세계가 놀라는 그 힘이 모아지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세월호도 인양이 돼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이제 어루만지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고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5월 9일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대통령 선택에 시민 여러분 많은 생각하시고 바른 선택을 해 주시길 저도 부탁 올리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범덕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